그런데 시세가 급변하여 증권사에서 정한 일정 수치에 다다라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추가 증거금이고 뭐고 바로 강제 청산이 되어버립니다. 순식간에 깡통 계좌가 되는 것이죠. 정말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흑우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FX 마진 거래란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 판결을 받은 FX 렌트 거래는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 선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선물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해외 선물에 쉽게 손을 대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해외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며 해외 선물을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몇몇 해외 선물 전문 유튜버들이 뜨기도 하고, 최근 원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원유 선물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외 선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선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힘들기에 미리 일정한 금액으로 결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을 오른쪽 위에 링크에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물은 무엇일까요? 해외 선물이란 전 세계 주요 선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 선물과 상품 선물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를 말하며, 통화, 금리, 귀금속, 비철금속, 에너지, 농산물, 축산물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거래하기 편리하도록 거래 대상품의 규격 및 품질, 호가 단위, 인수도 방법 및 시기 등이 거래소가 정한 대로 표준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 상품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다양한 트레이더들이 거래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매매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선물 시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상장되어 있지만, 최근에 핫했던 선물인 크루드 오일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상품 명세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이 상품 코드는 CL이라 정해져 있으며, 거래 통화는 미국 달러, 계약 단위는 1000배럴, 틱 단위는 0.01달러, 틱 가치는 10달러입니다. 또한 최종 거래일과 거래 방법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규격화된 상품들이 상장되고 거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물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가 있다면 국내도 있겠죠? 국내 선물은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일부 상품들은 따로 교육 같은 것을 받지 않더라도 HTS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 가능 상품들은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저 상품들을 거래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들도 해외 선물을 거래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해외 선물이란 각 나라의 거래소마다 취급하는 상품들이 있고, 그중 일부는 선물의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국내의 거래소에 상장된 것이 아닌 해외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을 매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뭔가 거창했는데 별거 없죠? 이렇게 선물들을 거래하는 대표적인 해외 선물 거래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거래소들이 있고, 각 나라에서 선물을 거래하고 있겠지만 해외에 상장된 모든 선물을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사에 따라 몇몇 거래소와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도 하거든요. 만약 꼭 거래하고 싶은 해외 선물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선물들은 대부분 모든 증권사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외국의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선물을 거래하는 것일까요? 바로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와 같은 고객들이 각 선물이 요구하는 증거금을 증권사에 입금을 한 뒤 매매 주문을 넣게 되면, 그 주문을 각 증권사에서 해외 중개 회사에 전달을 하고,
그 주문은 다시 해외에 있는 거래소로 들어가 주문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 정보가 다시 같은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 거래가 완료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회사라는 브로커를 통해 한국 거래소에 매매 주문을 넣던 것이 해외로 나감으로써 해외 중개회사를 하나 더 거쳤을 뿐이지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 주식과 다른 몇몇 특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였지만 해외 선물 거래에서는 주식의 공매도처럼 고점에 매도를 하고 저점에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위의 사진은 실제 미니 나스닥의 호가창인데요. 증거금만 있다면 매수나 매도 양쪽의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내 주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리지만 선물시장은 시스템 점검하는 시간과 주말을 제외하면 거의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해외 선물을 거래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이렇게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에 대응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업무 시간에 투자를 쉽게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최근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적은 돈으로 큰 돈을 굴리는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미니 나스닥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니 나스닥의 상품 코드는 NQ이며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는 약 9,000입니다. 미니 나스닥의 틱 단위는 0.25이니 지수가 9,000이라면 36,000 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틱 하나당의 가치는 5불로서 한 계약이 가지는 가치는 18만 불이 되게 됩니다. 이는 하나로 약 2억 2천만 원인데 한 계약을 들어갈 때 필요한 위탁 증거금은 16,500불로 하나로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약 11배의 레버리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벌 때도 화끈하게 벌지만 잃을 때도 한 번에 깡통 계좌가 될 수 있는 고위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깡통 계좌가 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죠. 바로 반대매매입니다. 우리가 거래를 진행하며 겪을 수 있는 반대매매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물의 만기일 이전에 실물 인수도 가능성을 제거하는 반대매매입니다. 만약 오일을 매수하고 만기일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실제로 가서 오일을 직접 받아와야 하는데 이런 일은 실수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에게는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지증거금 반대매매입니다. 계약에 진입한 이후 가치가 하락하다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시 다음 영업일에 특정 시간까지 증거금을 채우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까지 증거금을 채우지 못한다면 반대매매가 나가게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시간 반대매매인데 가장 무서운 반대매매입니다. 선물 거래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커 자칫 잘못하면 원금을 전부 날리고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닥치기 이전에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내보내는 겁니다. 미니 나스닥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초 계약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계좌의 평가 위탁 총액이 위탁 증거금인 16,500불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이때는 아무런 알림도 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손실이 발생하고 평가 위탁 총액이 유지 증거금을 하회할 시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반대 매매가 나가는 시점은 증권사에서 제시한 특정 시간이고 그 이전에는 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급변하여 증권사에서 정한 일정 수치에 다다라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추가 증거금이고 뭐고 바로 강제 청산이 되어버립니다. 순식간에 깡통 계좌가 되는 것이죠. 정말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고객이 직접 청산을 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 직원을 통한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된다면 수수료도 비싼데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해외 선물을 직접 거래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할 증거금의 금액도 너무 크고 실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진입장벽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알기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해외 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실제 해외 선물을 거래하는 HTS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흑우가 없는 그날까지 흑우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